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기능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것들 기능을 한번 쭉 살펴보고요. 데모랑 아키텍처상으로의 변화, 그리고 구축 환경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뭐 랩업으로 토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능을 들어가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기능,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한번 볼만한 기능일 것 같아요. 드래그 앤 드롭, 이거 뭐 OWA, 테마, 팔로우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드래그 앤 드롭은 데모 시스템이 떴어야 되는데, 짜잔. 자, 드래그 앤 드롭은 괜히 누르시네. 문서 라이브러리에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이 올라갑니다. 얘가 액티브엑스가 아니어서, 지금 제가 크롬이거든요. 크롬에서 문서, 만만한데 사진이니까 내가 원하는 사진을 두 개를 잡고 올려놓으면 그냥 업로드가 됩니다. HTML5로 개발을 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고, 이런 기능도 추가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문서거든요. 문서인데 이 문서를 팀 작업으로 새 문서, 다른 문서 라이브러리나 다른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꽤 개발을 많이 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 기본에다가 좀 고도화된 기능들을 많이 개발을 해놔서 우리가 이제 섣불리 손을 대거나 커스터마이징 해버리면 이 기능 죽어버리게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기능을 그냥 계속 그대로 둬야만 되지 않을까.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문서 라이브러리랑 뭐 일단 모든 문서들의 공통적으로 이런 기본 그 프리뷰가 제공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게 OWA죠. 오피스 웹 앱이 기본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이 돼가지고 빨리 모든 페이지를 여기서 미리 보게 할 수 있습니다. OWA를 또 설치하신 거 아니에요? 또 설치했죠. 여기 보시면 서버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2대를 켜놓고 하고 있어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느리면 다운받아서 열어보는 게 빠르니까. 이건 뭐 제가 여기 로컬이니까 실험경이라고 저거보다 빠르진 않을 것 같은데. 실험경은 빨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넘겨보거나, 얘를 뭐 PDF로 인쇄도 여기서 되네. 창 키우면 어떻게 돼요? 새 탭으로 열리네. 이렇게 실제 OWA가 되게 됩니다. 아니, 이따 OWA 설명 따로 해주실 거죠? OWA 뭐 별도 할 거 없는데, 일단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이 혁신적인 부분이 있고. 기본 메뉴 안 쓰잖아요. 쉐어포인트 기본화면 안 쓰잖아요. 보통은 GMB는 뭐 LMB도 따로 붙이잖아요. 그 따로 붙이는 LMB에도 저렇게 드래그 앤 드롭 복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걸 죽일 거냐 말 거냐의 의사 선택이 필요한 거죠. 쓸 거면 저 기능 그대 기본. 저거를 살려놓고 저기에 우리의 커스텀 메뉴를 적용한다든지, 뭐 메뉴 체계를 저기에 뭐 이렇게 적용한다든지, 나오는 메뉴들을 그렇게 해야 될 테고, 저걸 완전히 버리고 가면 기능도 같이 버리게 되는 걸 거고, 자체 메뉴를 하게 되면. 오피스 웹 앱은
더 빨라지고 더 좋아진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괜찮으면 안 하고, 이런 오피스 웹앱을 이래서 이런 메모리 캐시 이거 딸리니까 막 그러더라고. 이게 2013에 들어오면서 쉐어포인트만 쓰는 게 아니고 익스체인지랑 링크랑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2013을 쓰면 OWA로 들어갔을 때 첨부 파일이 열려요. 첨부 파일이 이 오피스 웹앱으로 열린다. 우리가 저기 아웃룩 웹앱을 들어갔을 때 첨부 파일이 클릭하면 이렇게 이걸로 열려요. 웹화면으로. 물론 다운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익스체인지랑도 붙일 수 있고 링크랑도 붙일 수 있어서 링크로 파일을 공유해 가지고 그걸 같이 PT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도 얘랑 같이 이걸 이용해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아키텍처적으로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건데, 이게 아니고 다른 외부의 시스템도 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큐멘텀,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얘를 통해서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오피스 웹앱을 통해서. 보안 쪽에서는 문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걔를 한번 풀어서 얘를 걸어주면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구성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마는 2010의 테마가 좀 바뀐 부분이, 기존의 테마는 좀 디자인이 많이 바뀌지 않았고 적용을 해도 별로 그렇게 우리 쪽으로 이렇게 다 와닿는 게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진 테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쓸 만큼 미려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테마를 적용한다면, 그리고 기존의 테마는 그 파워포인트의 테마를 빌어서 썼는데, 파워포인트의 테마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컬러 셋이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2010에서 썼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자체적인 그냥 테마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은 다루지 않았는데, 웹 디자이너가 직접 이것들을 다 수정해서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럴 웹 디자이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CSS랑 이런 것들만 다 수정을 하면 이런 형태의 사이트를 만들어 볼 수 있고, 마찬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런 식으로 배경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배경이 사이트에 적용돼서, 그래서 디자이너가 실제로 웹 디자이너가 쉽게 사이트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에서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는 웹폰트도 쓸 수 있어요. 웹폰트라고 PC에 폰트가 깔려있지 않는데 서버에 폰트를 올려놓고 그 폰트를 다운받아서 실시간으로 쓰게 하는 기술까지 다 커버가 된다. 그리고 팔로잉이라는 게, 이게 팔로잉이라는 게 사람을 팔로잉 할 수가 있고
사이트를 팔로잉 할 수가 있고, 도큐먼트를 팔로잉 할 수가 있고, 태그를 팔로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소셜 쪽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떤 이 문서를, 이 문서를 팔로우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문서에 벌어지는 어떤 뭐 사항이라든지 변경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트래킹이 되고, 마찬가지로 어떤 사이트를 팔로잉 하겠다, 아니면 어떤 동료를 팔로잉 하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팔로잉들을 하게 되면, 이게 소셜은 마이 사이트로 다 이제 데이터가 모이게 돼서, 서버를 지으니까 힘드네. 메모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아직 부쩍부쩍 자라나게 됐어. 자, PT를 좀 더 설명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소셜 기능을 뭐 트위터에서 팔로잉이 있고, 페이스북은 친구 맺기가 있잖아요. 이쪽에서의 소셜은 어떤 대상들을 팔로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 나온 사람을 팔로잉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 나한테 멘션을 날린 사람들을 팔로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뭐 이를테면 김우성 대리의 그 마이 사이트에 가서 이 사람을 팔로우 이렇게 내가 하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나한테 이제 노티가 날라오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이트도 어떤 사이트를 팔로우하면 사이트에 일어나는 그 이벤트들이 들어옵니다. 그 사이트 팔로우는 검색 결과에서 팔로우를 할 수도 있고, 해당 사이트에 직접 찾아가서 팔로우를 할 수도 있고, 문서를 직접 찾아서 내가 어떤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에 나오는 문서를 팔로우 할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를 팔로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태그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 태그를 직접 내가 팔로우를 하면 해당 태그를 붙이는 이벤트들이 나한테 캐치가 돼서 들어오는. 그래서 트위터로 치면 그 샵 키워드처럼 똑같은 그 태그, 샵 태그를 붙이면 나한테 이벤트가 오고요. 그래서 내 마이 사이트에 가면 여기 붙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29명을 팔로잉 하고 있고, 문서 하나, 사이트 9개, 태그는 2개, 뭐 이렇게 팔로잉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얘를 클릭하면 실제로 리스트에 뿌려져 나옵니다. 아직도 안 떴단 말이야. 저 팔로우 목록은 편집할 수 있겠죠? 없애든지, 한번 추가했던 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삭제하든지 그런 거. 바로 거기에서 팔로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건 화면을 뜨면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업이 좀 별게 아니었는데, 요번에 작업이 변경된 게 팀 사이트에서 작업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작업 목록 같은 게 있어요. 잘 안 쓰지만. 그래서 팀 사이트에 있는 작업, 그리고 익스체인지 서버에 있는 작업, 아웃룩에서 보여지는 거, 그리고 걔들이 다 모여서 마이 사이트에 나옵니다. 모든 사이트에 있는 작업들이 다 내 사이트, 마이 사이트에 가면 있어요. 여기 익스체인지를 연결을 해 놓으면 익스체인지에 있는 내 작업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기 화면상에 보면 요거는 마이 사이트의 작업 목록에서 내가 그냥 만든 거고, 이거는 아까 그 팀 사이트에 있는 작업이 여기에 같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완료 표시를 하면 팀 사이트의 작업에 가서 완료가 이렇게 돼버려요. 연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익스체인지도 똑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작업은 다 모아서 마이 사이트 안에다가 이렇게 모아둔
거기에 큰 기능이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의 작업하고 팀의 작업을 통합해서 보여주는 뷰는 없나 봐요. 각각 보여주는 거죠. 요거는 마이사이트니까 내 거. 그러니까 그 작업을 만들 때 거기에 사람 지정해 주잖아요. 작업 만들 때 그냥 작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어사인을 해주죠. 작업 자체에다가. 그래서 작업에다가 새 작업을 만들어서 그리고 담당자를 이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 사람한테 작업이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익스체인지 작업에 들어가요. 아니요, 마이사이트. 마이사이트. 거기에 나오게 되죠. 얘가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마이사이트가 모든 걸 다 수집을 해서 다 모아놓는 거예요. 익스체인지랑 동기가 안 된다면? 익스체인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완전히 네. 이건 요 팀 사이트 안에 있는 작업이니까 이렇게 만들면 디스크가 빨간색이죠. 그리고 작업이 뭐 좀 좋아져서 하위 작업 개념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프로젝트 파일이 실제로 여기 인티그레이션이 제대로 되는, 예전 버전은 프로젝트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하면 이 포함 작업은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폴더가 보였어요. 폴더 막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작업들이 다 일렬로 이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되잖아요. MPP 파일 말씀하시는 MPP 프로젝트 파일. 근데 예전 버전은 다 그게 폴더로 됐었는데 이제 폴더로 되지 않고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형태대로 우리가 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전엔 이게 안 됐었어.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고객들은 또 이런 거를 또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된다는 걸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본 기능으로. 자, 작업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이트에 가면 작업은 나와요. 작업에서 업데이트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빨리 여기 나오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익스체인지가 붙어 있으면 익스체인지도 여기에 다 같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팀 사이트 여러 개 이제 만들 거잖아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지면 다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사이트별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 위에 있는 개인은 팀 사이트에서 생성하는 나의 작업인 거고, 이건 여기서 만든 거고요. 바로. 사이트 거 익스체인지의 작업은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요거랑 요 레벨로 하나가 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거 다 통합해서 보여주는 뷰는 없는 거죠? 이게 통합해서 보여주는 거죠. 제 말 뜻 아시죠? 페이지에 그걸 다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작업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내 익스체인지에 있는 작업이 오늘의 날짜를 딱 봤을 때 내 익스체인지에서 생성한 작업도 보이고 팀 사이트에 있는 작업도 보이고 뭐 내가 팀 사이트에서 생성한 작업도 보이고 그러니까 캘린더 하나에서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일정이 아니어서 그렇긴 하구나. 날짜로 정렬해서 본다거나 하면 작업은 날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작업 자체는. 그렇겠네요. 캘린더 그런 기능은 없는 거죠. 2013에서 작업만 그런 거죠. 그럼 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을 체크를 해주면 저쪽 원격 사이트에 있는 작업에서도 완료 처리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연동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일정을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일정을 요번에 용어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앱으로 그냥 이름을 다 앱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정 만들었고, 전력 겹침, 익스체인지의 달력을 가져와서 겹쳐서 볼 수가 있네. 그거 누르면 어떡해? 그 한번 일정이 눌러보세요. 되는데 작업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작업 작업은 아니고 아니지. 일정. 일정 제가 궁금한 게 기준이었어요. 일정이었었어요. 네. 익스체인지로 해서 액세스 URL 넣어주면 내 계정에 그 메일박스에 있는 일정을 가져와서 여기에 보여주는 기능이 되네요. 네. 그래서 겹쳐볼 수도 있고, 그런 작업은 그렇게 되고요. 커뮤니티라는 놈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우리 네이버나 다음에 카페하고는 좀 틀리고, 얘네들의 그 뭐 MSDN 포럼이나, 그러니까 외국 쪽의 포럼 사이트, 스레드 방식의 포럼 사이트가 이 모델이거든요. 모델이. 그래서 약간 우리한테 좀 생소한 모델이긴 해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건 사이트 템플릿이고요. 열려! 이게 이제 우리는 토론이지만 얘는 디스커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을 만들면 해당 디스커션에 이런 식으로 스레드가 계속 늘어나는, 우리의 그 메인 글과 뭐 댓글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스레드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범주는 카테고리를 이제 범주라고 번역을 한 건데, 요런 스레드의 범주를 미리 설정해 놓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럼 만들 때에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해당 범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특이한 기능이 뭐냐 하면, 마치 우리 쪽의 그 카페처럼 좀 약간 추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그래서 뭐 게시물을 만들 때 10포인트, 답글 달 때 10포인트 뭐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수준을 5단계를 다 두어서 5단계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걸로 가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고, 사람들의 그 활동 지수가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요런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 뭐 추가 기능으로 배지 만들어서 배지 붙여주고, 관리자가 그런 거 해줄 수 있고, 요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게 요 안에서만 끝나게 되고요. 우리가 보는 단점에서는 단점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게 사이트가 뭐 이런 사이트가 수십 개면 요런 것들을 전부 다 다 쫙 수집을 해서 전체적인 걸 좀 보고자 할 거잖아요. 우리 당연히 그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발로 좀 메꿔야 될 필요가 있고, 단일 사이트 안에서 이렇게 토론방 형식으로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스카이드라이브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얘가 뭐냐 하면 스카이드라이브 사실은 프로고요. 프로 돈 내는 거예요? 아니야, 이름이 프로예요. 그래서 스카이드라이브는 이거죠. 스카이드라이브는 실제로 그 MS의 스카이드라이브 인터넷 사이트이고요. 오피스 2013을 깔면 얘가 깔립니다. 그래서 얘가 스카이드라이브 프로는 내 사이트,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 사이트에 있는 문서 라이브러리, 내 마이 사이트에 있는 내 문서 라이브러리를 얘가 탐색기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둘이 싱크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문서 라이브러리들은 이쪽에 있는 이 동기화를 클릭하면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새 문서에 가서 동기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새 문서를 이렇게 새 문서 동기화 쉐어포인트 안에 새 문서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이게 뭐 에너지에서 쓰는 거랑은 다른 게 얘는 실제로 로컬에 있고 로컬에 파일이 있고 파일이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계속 서버랑 통신을 하면서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저 쉐어포인트랑 스카이드라이브 프로랑 차이가 뭐예요? 잘 이해를 얘는 못했는데. 아이사이트랑 그냥 연결되는 거고 그냥 웹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터넷 연결 끊기면 저거 못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스카이드라이브는 계속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쟤도 동기화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카이드라이브 쪽도? 얘도 동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에너지의 확장형 탐색기는 네. 인터넷이 끊기면 못 보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서버에 있는 걸 익스플로러 이렇게 탐색하는 거고, 우리는 파일을 갖다 놓고 뭐 이를테면 이렇게 파일이 있어서 얘는 오프라인 시나리오가 이제 추가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파일이 지금 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데 얘 서버랑은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파일을 막 수정을 하고 선을 꽂으면 그때 지가 동기화를 해요. 자동으로. 뭐 같은 게 날릴 것 같은. 자동 설정은 있어요. 설정은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동기화 설정 뭐 그런 게 있어요. 양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동기화? 양방향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 파일을 업로드 했고요. 그러면 이쪽에 서버에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뭔가 변경이 일어나면 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지우면 로컬에서 지워지고 그렇게 되는 지워지죠.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 뭐 쉐어포인트 워크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걔가 없어지고 걔는 없어지고 이게 대체가 됐고요. 아예 완전하게 그냥 이렇게 탐색기 안으로 들어가 버린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랑 동기화하는 거 외에 이제 아웃룩이랑 동기화하는 것들도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웃룩도 똑같이 남아있고. 이렇게 스카이드라이브 프로라는 이름으로 탐색기 확장된 시나리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웹사이트 안 가고 팀 사이트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다 여기다 걸어서, 팀 사이트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쉐어포인트 밑에 붙는 거고, 이렇게. 스카이드라이브 프로는 내 사이트에 내 있는 사이트. 라이브러리고, 마이 사이트. 저 스카이드라이브 프로의 파일은 우리 회사 서버에 쌓이는 거죠. 퍼블릭이 아니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그 권한이 막혀 있어요. 이게 개인 폴더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려도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요 안에 들어가야만 보여요. 폴더 자체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드래그해서 쉐어포인트 쪽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스카이드라이브 프로란 이름으로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여기 로컬에 반드시 파일이 생겨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네, 생기는 거예요. 그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파일 자체가 완전히 동기화가 되는 거고, 예전 워크스페이스는 헤더만 하는 것도 했었는데 그런 게 없네. 지금은 실제로 동기화가 그냥 이러는, 헤더 정보만 내리고 뭐 이런 기능도 있었거든요. 자, 공유가 뭐냐 하면 권한을 주는 겁니다. 권한을. 그 쉐어포인트가 권한이 잘 되어 있는데, 예전 버전에서 권한이 굉장히 복잡한 게 메뉴가 숨어 있고 화면이 다 뒤쪽의 화면에 다 숨어 있어서 관리자 외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 잘 세팅하기가 어려웠는데, 사용자 레벨로 그걸 다 이렇게 밖으로 빼냈거든요.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지금 여기서는 HY1팀이라는 놈인데, 그 팀 사이트를, 이거를 누구한테 권한을 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쉐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쉐어라는 버튼은 여기에 공유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쯤에 공유라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새로운 창이 하나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이나 그룹을 선택을 해주고, 이 사람이 관리자 권한이 없으면, 관리자의 권한이 있으면 바로 권한이 들어가고, 관리자 권한이 없으면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청을. 그러면 관리자가 봤을 때에 이렇게 요청사항이 뜨게 됩니다. 관리자가 들어갔을 때는 리퀘스트가 있다. 리퀘스트를 클릭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요 권한을 주는 요청들이 왔다. 그래서 관리자가 여기에서 어프로브를 해주면 권한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실은 뭐 이런 거를 개발을 다 해서 메꿔서 썼었죠, 사이트에서. 근데 기능으로, 그냥 기본 기능으로 구현을 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사이트의 공유를, 저는 지금 요거는 관리자 권한이 있어서 바로 작업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아이유, 김태희, 어드민과 공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지. 그러면 저 아이유, 김태희,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현재 이 사이트의 멤버인 셈이에요? 맞아요. 멤버가 만약에 50명이다 그럼 그 50명 쪽이 다 나와요? 그룹으로 해야죠. 그때는. 그룹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룹을 사용을 해야죠. 그렇게 이제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사람 이름을 직접 다 때려서는 감당이 안 될 테고, AD에 보안 그룹을 만들어서 그 보안 그룹을 넣어주면 똑같이 동작이 되고. 그 가입 페이지에 지금 현재 멤버인 사람들이 위에 쭉 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그 그룹으로 넣었을 경우에 그룹명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죠. 그거랑 아까 편집 권한 말고 다른 권한도 줄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밑에 있었어요 옵션이. 네. 그거 뭐뭐 있는 아니요. 여기 있어요. 아. 이렇게 보기만 읽기 모든 거는 요 기본 레벨 4개를 네. 선택해서 줄 수가 있고요. 뭐 테스트를 아마 해보면 여기에 보안 그룹을 넣어주면 해당 보안 그룹이 아마 동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사이트별로 될 수 있고 문서를 직접 찍어서 공유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문서를 직접 찍어서 이 문서를 공유를 해주면 그리고 실제로 요게 지금 쉐어포인트가 익스체인지랑 연동이 되어 있으면 초대장이 가고요. 메일이 네가 인바이트 되었다 메일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URL 이렇게 링크 다 들어있는 메일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공유가 앞단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좀 손쉽게 쓸 수 있는 권한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검색이 되나 지금? 검색은 예전에 검색 다운 화면인데 검색하면 별거 안 나오고. 아니 지금 이거 이제 서비스가 많이 살아나서 그런 것 같고 서버가 힘들어서 검색은 2010에서는 기본 검색이 있었고 그리고 패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패스트 검색이 쉐어포인트 바깥에 있었고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그 패스트의 검색이 쉐어포인트 안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완전히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예제 화면이 예전에 쉐어포인트 패스트 검색에서 제공하던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요. 검색어 그리고 이게 이제 도큐먼트, 사람, 뭐 비디오, 컨버세이션 뭐 이렇게 나누어서 종류별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검색 결과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서 라이브러리에서 뜨는 그게 여기에 검색 결과에 뜹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서 실제로 어떤 문서의 내용들을 바로 볼 수 있고 팔로우도 할 수 있고 공유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검색 결과에서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얘는 이제 리파이너라고 그래가지고 리파이너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리절트 타입 이게 이제 워드냐 PDF냐 엑셀이냐 파워포인트냐 그리고 여기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냐 누가 작성했느냐 그리고 요게 수정된 날짜가 오늘 요번주 2주 전 지난달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바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 바대로 검색 결과가 변경이 되고 검색된 내용을 얘들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의 리파이너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사람 검색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우스를 올리면 이 사람이 그 단어를 써서 작성한 문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는 검색어가 그린 서머리인데 그린 서머리로 검색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마우스로 대면 이 사람의 기본 정보들 마이 사이트 주소 인터레스트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린 서머로 들어간 이렇게 작성한 문서들 할 수가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직접 볼 수가 있고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요게 별이 하나 있는데 이 별이 팔로우 표시여서 여기서 직접 이 사람을 팔로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여기 녹색, 노랑, 빨강 이렇게 나오죠. 여기 프레젠스 정보입니다. 동그라미랑 없어졌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피스 2013 제가 까서 쓰고 있는데 다 이렇게 나와요. 아웃룩도 이렇게 나와요. 사진 다 나오죠. 링크 깔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이톤하고도 또 동작은 되긴 돼요. 네. 네이톤하고 같이 동작이는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색깔이 그냥 이렇게 바 형태로 옆에 사진이 이렇게 붙어서 프레젠스가 나와요. 검색을 보여줘야 되는데 데모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많이 좋아졌네요, 검색은. 검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권한 처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권한은 이게 이제 용어로 따지면 시큐리티 트리밍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걔네들이 검색에서 말하는 용어는 시큐리티 트리밍이라고 불러서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검색 결과에 나오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외부 데이터들이 그런 것들이 커버가 잘 안 돼서, 얘는 쉐어포인트 안에 있는 컨텐츠는 노력 없이 그런 것들이 다 되어지는데, 만약에 전자결제 아니면 뭐 HR 아니면 뭐 다른 뭐 도큐멘텀이나 뭐 걔네들을 검색을 다 할 수도, 이렇게 크롤링을 할 수 있죠. 이쪽에서 크롤링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권한도 매겨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따로 개발하던지. 코난이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쿼리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그 레코드에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정보들을 다 컬럼을 추가해 놓고 쿼리문 안에다가 이 사람의 사본이나 이런 걸 같이 넣어요. 그래서 쿼리문이 들어간 쿼리문을 가지고 검색 결과를 뽑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근데 검색은 뭐 비용적으로 뭐 라이트하게 부족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겠네요. 팀폴더라는 놈이 이제 만들어져서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 하면 팀폴더라는 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얘가 익스체인지랑 쉐어포인트랑 양쪽에 그 작업을 합니다. 익스체인지에는 메일박스를 만들고 쉐어포인트에는 팀 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화면상으로 하나로 묶어요. 아예. 그래서 쉐어포인트 페이지에서 보면 그 메일박스에 있는 그 들어온 메일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아웃룩에서도 이 메일박스에 붙어서 메일을 볼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팀 공용 메일. 예전에는 팀 공용 메일이 필요하면 그냥 뭐 익스체인지 쪽에 따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쉐어포인트 쪽에 생짜로 개발해서 만드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인커밍 메일을 이용해가지고 걔를 좀 변조해서 메일 박스처럼 뭐 동작하게 만들었는데, 인커밍 메일은 다음 버전에서는 없어질 거고, 이제 호환성 유지 때문에만 남겨두고 이 팀 폴더를 미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UI상으로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요게 팀 폴더인데 이제 사이트이니까 라이브러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메일 박스도 하나 있습니다. 인박스가 하나 있어요. 인박스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메일 주소가 하나 부여가 되고, 그 메일 주소로 메일이 가면 익스체인지의 메일 박스에 메일이 저장이 되고, 쉐어포인트의 웹에서 걔를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아웃룩에서도
그 메일 박스하고 요 문서 라이브러리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양쪽 다 볼 수 있는 이제 팀 공용 메일 비슷한 개념이고 얘가 좀 이제 개념적으로 약간 생뚱맞은 부분이 있긴 한데 클라우드 시스템 쪽에 이제 똑같이 구성을 하려고 만든 놈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쉐어포인트나 뭐 익스체인지나 오피스나 2013 버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 맥락 자체가 클라우드를 우선해서 제품을 개발을 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돌아가는 기능들의 서브셋이 클라우드에서 구현이 됐다면 이제는 아예 클라우드에서 구현이 될 수 있는 모양처럼 만들어 놓고 온프레미스도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되고 이게 지금 오피스 365에 똑같이 구현이 되고 오피스 365에서 쉐어포인트 온라인, 익스체인지 온라인 이렇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똑같은 기능으로 사용을 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이 다른 쪽에서도 많이 발견이 계속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클라우드를 우선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팀 폴더를 팀 공용 메일 박스를 이제 팀 폴더라고 만들어서 보여주는 놈이 있고 모바일의 채널 기능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기능으로 장치에 따라서 마스터 페이지를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장치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모바일은 애플하고 안드로이드고 슬레이트 지금 뭐 디폴트는 우리 그냥 PC이고 PC 버전, 슬레이트 버전, 모바일 장비 별로 이렇게 마스터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개발을 하지 않고 마스터 페이지만 변경을 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 기능으로. 그래서 뭐 기능적으로 추가된 부분들은 뭐 이 정도로 맞고 아키텍처적으로 변환된 거를 좀 보시면 일단 코어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쉐어포인트를 예전에 개발했던 개발자들은 그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파트너들도 큰 노력하지 않고 2013에 개발을 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슈레디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제 파일 사이즈가 중복되는 거를 검출해서 내가 이렇게 막는 게 있어요. 중복 제거 기능이 있고 C콜 쪽에 성능 향상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산 캐시 그리고 이게 요청 관리 그리고 오피스 웹앱 요게 아키텍처적으로 좀 많이 변화돼서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예전 버전에서의 그 문서를 수정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갑니다. 사용자가 쉐어포인트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오피스를 열었어요. 그럼 리퀘스트를 가면 SQL에서 저장되어 있는 오피스 파일을 빼내오죠. 그래서 워드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자한테 갑니다. 그럼 사용자가 워드를 수정을 하고 업로드가 아니고 그냥 열어서 바로 수정해서 바로 저장하는 케이스에서 그러면 변경분만 갑니다. 서버로. 실제로도 변경분이 서버로 가면 쉐어포인트가 다시 그 파일을 가져와서 쉐어포인트가 머지를 하고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3메가짜리 워드 파일이 버저닝을 한다 라고 하면 10개의 버전이면 30메가가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2013에서는 똑같이 워드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자들이 변경분을 서버로 보내면 바로 변경분만 C콜로 보냅니다.
그래서 변경분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분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3메가짜리 워드 파일이 10개가 버저닝이 되어도 사이즈가 30메가가 아니라 10메가가 될 수도 있고 6메가가 될 수도 있고 5메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업로드나 뭐 이런 뭐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오피스를 직접 열어서 수정하는 케이스에서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읽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여기에서 머지를 해서 갖고 오는 거죠. 원본에 변경된 사항들 다 머지해서 그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저장되는 사이즈를 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오피스 파일을 변경분을 머지하는 그 부분에서 프로세스적으로 많이 병목 현상이 있어가지고 서버가 많이 힘들어했대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더 서버가 더 잘 반응을 하고 힘들어진 게 없어졌다 라고 되어 있고, 요게 RBS도 그냥 다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토리지 포인트도 얘가 적용이 돼서 자동적으로 중복 제거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일부분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복 제거가 어떤 기준으로 중복을 찾는 거예요? 그건 MS만 하는 거지. 인도 개발자들이 알겠죠. 인도 개발팀이 알겠죠. SQL 성능 향상이 일어난 게, 예전 저 김상훈 실장님하고 얘기해 보시면 쉐어포인트 풀 테이블 스캔해서 느리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거를 반성을 하고 줄였답니다. 많이. 그래서 풀 테이블 스캔을 안 한다, 어지간해서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줄였다. 스키마를 많이 이번에 좀 수정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SQL 2008 R2에서 이제 이 SQL 엔진이 제공하는 이제 향상된 인덱싱 기능을 사용해서 더 좋아졌다. 뭐 이 내용이고, 와이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쉐어포인트가 그 통 테이블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 테이블이 사실은 컬럼이 제한되어 있어서, 만약에 내가 그 쉐어포인트 리스트에다가 컬럼을 60개를 만들었다, 열을 6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얘가 SQL의 한 로우를 차지하지 않고 여러 개의 로우를 막 차지하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성능이 잘 안 떨어지도록 개발을 좀 많이 보강을 했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SQL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성능 향상이 일어난 게. 예전에 우리 오픈하고 나면 저 프리미어 불러서 뭐 DB 튜닝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어느 정도는 돼서 나온다는 얘기고요. 아마 지금까지 뭐 삭제했던 게 다 계속 반영돼서 나왔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좀 빨라진 것 같으세요? 네. 지금은 느려서 그런데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빨라요. 이제 모든 화면들이 한 바퀴 돌고, 메모리 올라갔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면 그때부터는 빨라요. 근데 처음이 엄청 힘들고, 지금 또 막 서버 2개 열어놔가지고 그런 거고. 캐시를 이제 분산 캐시를 제공을 하는데, 캐시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메모리에 있는 캐시에다가 어떤 데이터들, 정보들을 올려놓고 걔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빨라지는데, 이제 이 분산 캐시는 뭐냐 하면, 서버가 여러 대면 서버가 각각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캐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캐시를 다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인증 토큰을 다 공유를 해요, 서버가 전부. 예전에는 각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사용자들이 붙어 있다가, 쉐어포인트 서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쉐어포인트 서버에 이쪽에 붙어 있다가 우리가 뭐 WF1에 붙어 있다가 사용자가 뭐 L4가 1이 넘겨가지고 2로 가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인증을 다시 합니다. 그룹 폴더도 똑같이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인생 토큰을 다 캐시를 복제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서버를 넘어가도 재인증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고, 이제 소셜 피드 뭐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왜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이런데 굉장히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들의 그 설계를 보면 앞단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입력받은 데이터를 SQL에 바로 쓰지 않고 중간에 메모리 서버에서 다 이렇게 받잖아요. 다음 아고라 같은 것들 뭐 1분에 1000명씩 줘요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트들은 걔를 SQL에다 바로 쓰지 않고 발생하는 이벤트 데이터를 다 메모리로 받고 여러 대의 서버에서 하나의 메모리 서버로 다 때려주고 이 메모리 서버에 있는 거를 뭐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SQL로 DB로 이렇게 반영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데, 여기에서도 마이 사이트의 그런 팔로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직원이 1000명이다, 뭐 2000명이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팔로우하고 문서를 막 다 팔로우 해대고 사이트들 팔로우 막 해놓으면 모든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때 그런 팔로우들이 다 막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소셜 피드들이. 그래서 얘를 SQL에다가 바로 때리지 않고 요 캐시 클러스터에다가 메모리상으로 적재를 해놓고 비동기로 SQL에 내려서 저장을 하는 이런 구조를 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이 사이트를 잘 안 쓰는데 마이 사이트를 많이 쓰는 뭐 소니나 EA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런 속도상의 병목 현상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번에 도입을 한 것 같아요. 리퀘스트 매니지먼트. 이게 여기서 말하는 리퀘스트는 우리 PC들이 서버에 어떤 요청을 하는 URL을 보내는 거죠. 자, 화면을 보여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스로틀링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 조건을 줘가지고 만약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 대덕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IP 대역을 지정을 해놓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응답을 해줘라. 그 다음이 대덕, 그 다음이 서울, 이렇게 우선순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를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리퀘스트 라우팅은 서버가 여러 대가 있으면 어떤 리퀘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리퀘스트의 어떤 그 속성에 따라서 서버들을 다 분산시켜서, 자, 서울에서 오는 것들은 네가 해줘, 그리고 뭐 대덕에서 오는 것들은 네가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탐색기로 동기화를 하잖아요. 그럼 동기화도 결국은 서버가 받잖아요. 동기화 그 요청을. 그러면 웹페이지의 구출은 네가 해줘, 이렇게. 그리고 동기화는 네가 해줘, 이렇게 서버를 다 분리해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게 리퀘스트 라우팅이고, 리퀘스트 로드 밸런싱은 이제 서버의 헬스 체크가 자동은 아니고 헬스를 관리자가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거는 아주 빵빵한 서버야. 그러면 헬스 점수 10점. 요거는 구형 장비야. 헬스 점수 5번. 이렇게 헬스를 입력을 해놓으면 그 헬스 정보에 따라서 알아서 지가 10번부터 리퀘스트를 요청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로드 밸런싱을 해줍니다. 이제 L4처럼 막 이렇게 자동 분산은 아니고 이제 룰에 따라서 아니 알아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죠. 네. 이건 L4가 없는 시나리오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에코가 없는 시나리오일 테고, 오피스 웹앱,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피스 웹앱이 밖으로 나왔어요. 쉐어포인트에 안에 깔리던 놈이 아예 밖으로 별도 서버에 깔아야 되고, 그리고 얘가 아무거나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익스체인지도 붙고 링크도 붙고 다른 쉐어포인트도 붙고. 그래서 뭐 시나리오를 만약에 2013들이 쉐어포인트들이 그룹 계열사들의 쉐어포인트들이 이렇게 2013에 올라간다 라고 하면 그룹 포탈에서 오피스 웹앱 서버 팜을 만들고, 이게 이제 팜이 되거든요. 여기서 서버를 한 5대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제공을 하면 계열사들이 다 그냥 여기서 다 이거를 같이 사용을 해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파일 서버도 붙여서 볼 수 있고, 다른 서드 파티의 앱들도 URL이나 UNC로 접근이 가능하면 그 파일을 열어서 오피스 웹앱으로 볼 수만 있어요. 에디트는 얘네들만 되고 얘만 되고 보는 건 다 되고 어디든지 뭐든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개발을 좀 해서 확장을 할 시나리오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구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은, 하드웨어는 최소가 4코어에 12기가 메모리 이렇게 되고요. 싱글 서버로 들어가면 24기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좀 높아졌고요. DB는 뭐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컨선하지 않으니까 8코어나 4코어 들어가고 16기가나 8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는 2008 R2 서비스 팩 1 아니면 서버 2010, 데이터베이스는 SQL 2008 R2 서비스 팩 1 아니면 SQL 2012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브라우저는 여기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븐은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븐은 빠졌고요. 동작은 다 하겠지만 책임질 수 없다 라는 거고, 8, 90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에 똑같이 동작을 할 테고, 다만 얘가 레벨이 높으면은 액티브엑스가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좀 있으면 액티브엑스는 들어가는 시나리오만 추가적으로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어지간한 기능들은 다 모든 브라우저에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